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조집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의 어떤 기미가 보이고 또 새롭게 지금 차기 정부도 이제 5월달이면 들어서는 시점이고요. 모든 것이 좀 새롭게 리플레시하게 변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종은 벌써 15년, 16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또 서울권 대학들의 그 학종의 여러 가지 모듈과 변화는 발빠르게 2024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고교학점제라는 수시 전형의 큰 패러다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종 수시의 어떤 그런 기틀도 매우 발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유학종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2017년도에 발표가 된 대학교에 뭐 건국대학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이 한국외대, 뭐 경희대 등등의 우리가 이제 보면 옛날에 한동대학교 등등에서 입학사정관제 초기에 모듈을 만들었던 그 대학들이 모여서 계속 우리나라의 서울권대학 및 또 지방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요건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을 선발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뽑고 입학사정관들이 어떤 요건으로 우리 학생들을 뽑겠다, 선발하겠다는 이런 큰 패러다임들이 2017년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여태까지 바로 작년 입시까지 그렇게 이어졌었고 올해 새롭게 고교학점제 앞으로 시작되는 한국의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우리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모듈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가 인서울권 내지는 또 스카이권의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 이 변화하는 항목들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중3 고2 학생들을 타겟팅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릴 건데요. 이제 보면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발표된 것 같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계속 대중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딘가에서 선생님이 필요하고 어딘가에서 배우면 더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로 강연회를 나갈 계획인데요. 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제가 찍는 거니까 정말 필요한 학생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그냥 몇 달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 이걸 보시면 더 아실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과 그 과정에서 학생이 여러 가지 모멘트들이 중요한 전형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서 가정의 어떤 그런 진솔함, 가정의 중요성을 갖고 결국 지금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 탐색의 어떤 본인의 능력의 의지입니다.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제가 제공을 하겠으니 열심히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이제 공유를 좀 하면서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가 되고 있죠. 자, 2021년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 한국외대 공통연구, 그래서 유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2017년도 거가 작년까지 갔으니까 지금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미리부터 내가 뭐 연대다, 뭐 서울대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을 원하고 그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중학생, 중3,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이 학생들은 지금부터 2,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이 대학들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차근차근 제가 학업 역량, 그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세 가지의 큰 틀을 갖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은 이제 해외고나 그다음에 검정고시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징빙 서류라는 어떤 그런 그 대학에서의 어떤 그런 그 모멘트들이 아직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도 이걸 잘 보시고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서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은 시간과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은 자, 책자 활용 같은 것들은 좀, 제가 이것만 좀 읽어볼게요. 들어가면 이 지금 책자에서 연구 방안들에 대한 얘기인데, 2007년 입학사정관제로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존의 정량적 평가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전형 자료에 기반한 종합적 평가로 다면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도에 벌써 입학사정관제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동시에 학교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는 전공을 정하면 그 전공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부 그런 뭐 고교학점제로 치면 학점이라든가 또 본인이 더 연구하고 싶은 부분들은 본인의 어떤 자기 주도적인 연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전공에 대한 본인의 그 진로학과에 대한 역량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늘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본인의 어떤 시선과 가치관을 길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성과와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그 고교 측의 입장은 고교학점제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학점이 어떻고 어떤 전공을 어떻게 골라 들어야 하며 이제는 그 비교과 역량이 어느 쪽으로 들어왔다. 그 학교의 학점으로 들어왔다. 그걸 갖고 전공에 대한 역량과 연계성을 맞춰가고 본인이 그걸 통해서 하는 어떤 역량들에 대한 다양성을 입학생관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대학에서 그걸 어떻게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공동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 세부평가 내용은 고교 교육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되 현실적으로 평가 가능한 요소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자, 기존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가 큰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이었죠. 네 가지 평가 요소가 2022년, 다시 말하면 2023년, 4년부터 이렇게 지금 고2, 고1, 뭐 중3, 중2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도전할 때부터 어떻게 바뀌냐 잘 들으세요. 학업 역량,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진로 역량.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은 전공 적합성을 세부적으로 하나를 정해서 신경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그 의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해서 모든 게 다 그쪽으로 모아질 수 있게 그렇게 했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고교학점제와 연관이 되면서 우리 고2, 고1, 중3, 중2,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본인 스스로 본인의 전공을 찾아가는 그 그림을 생활기록부나 여러 가지 다변적인 면접을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입학사원관들에게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정감 적합성에서 전공 역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 가리키면서 그동안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죠? 인성이죠. 인성이 안 되면 그 아이는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초학동에서 뭐 훈장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인성 외에 전공을 갖고 타인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냐라고 하는 어떤 리더십적인 부분에 소통 능력적인 부분의 인성이었어요.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인성과 발전 가능성의 네 가지 그 영역을 어떻게 이제는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 소통과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우리가 인성 그러면 저야 어떡하지 소통과 리더십과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인성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인간이 됐냐 인간이 덜 됐냐 뭐 그것도 인성일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공동체 역량이라는 낱말 키워드로 정확하게 바꿨다.
그래서 이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자, 이제 학업 역량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뭐 3등급, 4등급 되는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뭐 경희대학교, 뭐 중앙대학교 이런 대학은 가기가 힘든데 그래도 한 지난 한 3년 정도의 어떤 그 전년도에는 충분히 3, 4등급의 우리 학생들도 생활기록부를 단연간 고등학교 1학년 요이 땅 준비가 되면서 이미 내가 학종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선택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로드맵을 그리고 이제는 고교학점제로 바뀐 시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로드맵을 그려도 늦어요. 중3 때는 로드맵을 그려서 내가 유리한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일반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는 아마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떤 그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하진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죠. 일반고가 이제 자사고와 특목고 영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 자사고와 특목고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 이것에서 어떤 공정한 변별력이 나올 수 있는가는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공부가 3, 4등급 했던 학생들이 비교과를 잘해서 그걸 더 잘 이렇게 본인의 전공 영역에 맞게 잘 입학사관들에게 잘 평가를 받아서 중앙대 경대도 갔다. 불과 3년 전에는. 그런데 1, 2년 전부터 약간씩 기류가 변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어쩌면 시간이 없고 변화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서울대를 가던 연세대를 가던 경대를 가던 중앙대를 가던 누구나 다 내가 1등급이던 2등급이던 누구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편화가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1등급이고 2등급이니까 직윤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뭐 어떤 뭐 비교과라고 불리는 지금 이제 여기서 비교과는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일 텐데요. 학업 역량을 제외를 하면 이런 비교과형으로 불리는 것을 나는 잘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전교 1등만 하면 돼. 이런 학생들이었다는 어떤 생각들이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1등급 학생도 생계부 관리에 힘써야 돼요. 3등급 학생도 생계부 관리에 힘써야 돼요. 단 이제는 3등급 학생이 연세대를 가거나 서울대를 가는 시절은 지났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3등급끼리의 싸움에서 자기 정도의 대학을 가는데 이 학생들이 그렇다고 내가 이러니까 뭐 나는 지금 뭐 전공 적합성, 뭐 진로 역량, 뭐 공동체 역량 관리를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생활기록부가 더욱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서울대를 가는 1등급이나 경희대, 중앙대를 내가 가고 싶은 2등급이나 혹은 3등급도 여기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비교과 역량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더 크게 말씀드리면 생계부의 코디와 디자인에 대해서 성장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를 착실히 할 수밖에 없는 보편화의 시대가 됐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학생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시라는 큰 틀 안에 물론 교과 전형이 있고 직윤이 있고 종합이 있지만 약간씩은 또 그게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생각하는 그 학생들은 다 뭐 지방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내 어떤 큰 꿈을 꾸겠다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에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학업 태도로 이제 학업 의지와 태도가 중요해요. 공부만 무조건 1등급 했다고 이제 중요한 게 뭐야? 그 생활기록부에서 내가 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려져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세특으로 보여줘야 되고 면접으로 보여줘야 되고 자수가 없어지니까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선생님의 눈을 통해서 제3자의 눈을 통해서 내가 내 전공을 찾아가는 그 내비게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보여줘야 된다. 이게 이제 약간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는 각 전공 적합성은 이미 찾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고 여기서는 어디부터 이제 시작을 하냐? 찾아가는 과정에서부터 잘 길을 찾아가는 부분들 거기엔 본인만의 어떤 시각과 독창성 내가 이거를 할 때에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어떤 부정적으로 왔던 그 힘든 어떤 갈등과 그걸 뛰어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생계부의 어떤 미닝들, 텍스처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입학사항관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중요한 게 나는 원래 공부를 잘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업 부분에서도 고교학점제하고 똑같아요. 내가 국어 시간에, 진로 선택 과목 시간에 혹은 내가 선택 과목 시간에 하나를 골라도 내가 이거를 내 진로를 찾아가는 방향과 진로라는 것은 학과죠. 내가 심리학과면 심리학과, 서울대 심리학과면 심리학과, 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면 심리학과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왜 선택해서 들었고 두 번째, 이거를 듣는 과정에서 내 태도와 나의 학업 의지가 어땠는지가 학업 역량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1등급만 맞았다고 해서 걔가 넌 1등급이야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왜? 진로 선택 과목과 선택 과목. 소위 말하는 미국 입학사정관제의 AP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화 과목으로. 그걸 찾아가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이 사이언스가 또 사이언스 중에서도 무슨 사이언스가 내가 말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서 나에게 어떤 성장의 기회를 줬는가. 이것들이 쭉 이제는 뭐가 어떤 로드맵이 쭉 나오면서 그걸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의 시각이 충분히 길러져야 돼요. 자, 학업 역량 안에서 뭐가 중요하다?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서론을 제가 강론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업 태도와 의지. 여기서 학업 태도 의지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진로 역량하고 공동체 역량하고 이렇게 나눠지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한 10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역량들,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그전에는 뭐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육각형의 정방명체의 어떤 내용을 갖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학업에서 배웠던 물리학, 내가 생각하는 뇌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의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에 있어서 물리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내가 찾아가는 거죠. 고교학점제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어떤 사이언스를 내가 더 찾아서 들으면서 내가 학업에서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뭘로서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으로 더 확산되면서 이제 성장 가능성들이 커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사이언스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부분들의 뉴런에 대해서 내가 학업 역량에서 교과에서는 조금 더 깊게 다루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어떤 뉴로사이언스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그런 뉴런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고 내가 이걸 뇌과학을 갖고 AI와 로봇공학과 같이 결부시키는 이런 내가 찾아가는 과정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고교학점제 안에서 학교에서 개설이 돼 있으면 좋지만 개설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뭐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포탈넷이라든가 지역 거점 학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온라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없으면 내가 직접 동아리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다니까 내가 뉴로사이언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AP라는 개념이 특목고나 자서고나 국제학교를 빼고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대치동에서 보면 이제 AP반이라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보면 미국 유학 중에서도 우리가 뭐 아이비비 정도를 이제 진학을 생각하는 애들이 학생들이 AP반이라는 걸 듣죠. 그럼 상당히 고급반이죠. 거기는 보면은 뭐 뉴로사이언스, 점점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거의 대학교가 아카데믹한 대학교의 전공 전에 한 교양 과목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한 2학년, 3학년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선행학습이에요. AP라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뭐 된 어떤 전공에 대한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AP 과목의 점수를 통해서 미국 아이비리그 입학사항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점수로 우리나라는 이게 전공 역량이 AP화가 돼서 점수로 나온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풀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이 조금 희석이 되면서 분명한 어떤 그 교과목의 점수로서 또 점수만 중요한 건 아니죠. 거기서의 태도로서 그 교과 학업 역량에서 배우는 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으로 어떻게 내가 확산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냐. 결국 크게 변하는 건 없고 여태까지의 그 어떤 그 방법과 비슷한데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그 과정의 전형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약간씩 어떤 의미와 뉘앙스가 그동안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하나로 이미 나는 우리가 보면 뭐 의사, 또 의사 중에서도 나는 보면 뭐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뭐 나는 무슨 뭐 경영학 중에서도 문화 콘텐츠 이게 정해서 갔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더 뒤로 밀러나서 내가 그것이 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 전공은 정해지는 과정까지를 이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보겠다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다른데 어떻든 성장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려줘야 되는 거는 굉장히 똑같아요. 같아요.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대치동에서 했던 그 AF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는 고등학교로 내려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진로 선택 과목과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학교에서 그게 없어. 내가 원하는 과목이 의사가 되는데 뉴로사이언스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없어. 진로 선택 과목에. 그것과 부합하고 그것과 비슷한 그런 과목도 없어. 그러면 또 찾아. 대학에서 하는 온라인 과목들을 찾아. 그게 없어. 그럼 결국은 이것도 선행학습의 개념이고 여기서 생활기록부에서 중요한 것은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 맞는 이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서 공부하는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냐 없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선행학습이 마치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를 가기 위해서 AF바를 듣는 학생들처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선행학습이 분명히 이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여태까지 프로젝트의 어떤 아카데믹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학점 위주로 들어오는데 학점도 학점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뭐냐? 점수도 점수지만 아이의 어떤 지적 영역들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 아카데미, 권현 아카데미도 뭐 AP 점수나 이런 거에 국한해서 이게 꼭 무슨 그렇게 미국 아이비리그를 가는 건 아니지. 지금 우리가 초창기라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개념들이 담긴 뉴로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뉴로사이언스 전공 박사.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신문방송학과 유미디어와 뭐 이런 거를 하면 거기에 전공한 박사들,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서 대학 과정의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 결부시켜서 조금씩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갖고 본인들이 조금씩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생계부의 과정들, 동아리도 창설하죠. 내 뭘 알아야지 동아리도 창설하고, 뭘 알아야지 그 안에서 본인의 공동체 역량도 나오고, 뭘 알아야지 내가 진로 역량도 찾아가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보면은 뭐 대치동에서 뭐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미 아이가 돼 있는 것을 갖고 끼워 맞춰서 갈 수 있게 진로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컨설팅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는 그 시기가 다 했고, 지금의 컨설팅은 중학교 때 이미 딱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고, 고등학교에서 뭘 듣고, 이때 필요한 게 뭐니까, AP에 준하는 과목들을 선생님을, 박사급 선생님을 붙여서 애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정말 서울대 연고대 가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 다음에 그걸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우리 생계부상에서의 어떤 학업 역량을 수반한 그것에서 갖고 온 진로 역량과 뭘 알아야지 아무튼 동아리도 만들고 공동체 역량이죠. 동아리 만들 수 있어요. 학교에서. 뭘 알아야지 내 진로에 대해서. 이걸 미리 아카데믹한 결국은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아카데믹한 부분들을 이제는 이것도 선행학습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가장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실질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AP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면 미국 대학에 대한 것과 그동안 우리는 전공적합성이라는 것이 너무 함몰돼 있어서 미국 대학을 갈 때도 이제 제주국제학교나 이렇게 보면 최득이나 이렇게 보면 미국에 있는 대학을 준비할 때 거기에 대한 비교과의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에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 한국의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도 매우 닮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온전히 학생부 종합전형, 한국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것을 쓸 수 없었던 건 한국은 딱 정해져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진로 역량으로 이렇게 풀어지니까 아주 지금 이걸 준비해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도 해볼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우리가 서울대, 연대, 뭐 경희대, 뭐 성균관대, 중앙대, 대학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업 역량은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이건 이제 학업 태도로 하나가 카테고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태도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탐구 활동이에요. 이 기존의 탐구 활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과에서 배운 걸 갖고 본인이 여러 가지 좀 더 아카데믹한 걸 얹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5년 전, 6년 전에는 이게 어떻게 아카데믹하게 나왔냐? 이것이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소논문 나온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소논문이 굉장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 탐구력이라는 것이 소논문이 물론 빠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탐구력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뉴로사이언스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 또 케미칼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의사의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어떤 관심과 집중력이 굉장히 있는데 이게 이한테는 전공 역량이죠. 진로 역량이죠. 그걸 찾아가는 그 방향들을 왜 이 과목을 더 공부했고 왜 이것을 동아리를 만들었고 왜 이것을 교과적인 부분 외에도 이것을 더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이게 다 입증이 돼요. 앞으로 독서를 통해서 이 독서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도 아카데믹한 어떤 학원을 통해서 더 이렇게 선행이 될 수도 있는 더 성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다 입학사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이게 이제 탐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의 인재는 그냥 주어진 것만 갖고 잘 암기하고 잘 처리하는 인재가 지금의 서울대 가는 인재가 아니라 지금의 인재는 기본은 어떤 교과목 안에서 내 관심 분야를 찾고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이건 패션이고 열정이에요. 지금처럼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뭐가 되겠지 이러고 있으면 인제는 이렇게 있으면 걔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1등하는 아이라고 해도 서울대는 물 건너 간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다 인제는 누구나 다 하는 대중적인 전형. 그동안에 몇몇 금수저들만 그렇게 했던 전형이 아니라 이제는 다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수능처럼 이런 전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으로 고교학점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장 우리 아이한테 닥칠 1년 2년 안으로 중학교 학생들을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가 당장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절대로 학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프로페셔널 선생님들을 찾을 때 절대로 뭐 반년, 1년 남겨놓고 오지 마세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 권현 아카데미는 절대로 1년 갖고는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요번 연도에도 지금 요번 연도 입시할 학생들은 이미 다 하고 있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를 실패 없이 대학에 보낼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적어도 내가 중3 때 고1 때는 이걸 시작을 이제는 하지 않으면 한 번 지나간 것은 학생부 종합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은 뭐라고? 탐구 활동은 탐구력으로 바뀌었다고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다음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자, 이게 그 교과목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비교과로 보여줬던 것들이 어떻게 들어왔다? 우리 고등학교의 교과 안으로 들어왔다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어떤 그 열정, 패션이나 탐구력이나 학업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연결고리가 되는 진로나 공동체 역량이나 다 뭐다? 기본적으로 교과의 어떤 성취.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영조사관에 대한 교과를 넘어서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것들은 아까 말했던 뉴로사이언스 같은 것들이 AP 과목에 준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수,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도 중요하고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학업에서. 그러니까 내가 AP를 듣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P가 아니라 우리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 듣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선택 과목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10명 소인수 어떤 그 공부를 해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내가 10명인데 들어가서 시험을 한번 잘못 보면은 완전히 내가 등급이 밀리지 않냐.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 과목을 듣는 이유가 내가 있어서 그 어려운 과목을 듣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우선은 뭐다? 탐구력, 패션, 얘의 열정. 그 다음에 학업에서 어떻든 거기서 이어서 가는 이 어떤 학업 태도가 중요하죠. 연결시켜서 더 어려운 거를 고차적인 걸로 간다. 진로 선택에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성취도도 물론 중요해요. 이제 A, B, C 이렇게 나오는데 A를 물론 맞으면 좋은데 여기가 좀 어려운 과목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소인수 수업을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적었어요. 이제 점수를 좀 더 잘 따기 위해서 쉬운 걸로 많이 갔다고 쳤는데 얘는 아니었어. 내 진로와 나의 꿈과 나의 어떤 그 의지가 있어서 어려운 걸 딱 들었는데 A를 맞으면 좋겠는데 B밖에 안 나왔어. 절대평가에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렇게 의미가 없냐? 아니라는 거죠. B를 마저도 입학사관관들이 충분히 그 행간에 흐르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되고 입학사관관들은 그 행간에 흐르는 의미를 본인들이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과목을 A를 맞으면 좋겠지만 B를 맞아도 이것은 의미가 있는 B라면 이것은 굉장히 학생한테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전공기업 관련 교과에 있어서 노력과 전공기업 관련 교과 성취도가 이게 학업에 들어간다. 진로 역량이 들어간다. 이게 진로가 뭐로 왔다? 비교과에서 뭐가 왔다? 그 관련 교과로 들어왔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항목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합하여 전공 대신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했다. 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어떤 법의학과 의사가 되겠어라고 딱 잡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런 탐색의 교과목을 잘 듣고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독서나 과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학교에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듦에 있어서 진로 역량이라든가 동아리를 만들고 뭘 알아야지 아무튼 동아리도 만들고 뭘 알아야지 진로도 하죠. 뭘 알아야지 학업에 대해서 끌고 와서 자기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을 아이비리그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AP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대치동에서 그 AP 학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AP하고는 이렇게 학점이 AP 점수를 우리 한국은 5월 달에 국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 AP 점수가 나오는 5월 달에 시험을 한번 봐요. 꼭 미국을 안 가도 그렇지만 점수가 이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점수는 학교에서 생계부를 통해 나오는 거고 학교에서 만들어진 교과목을 통해 내가 만든 공동체 역량의 동아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우선 그걸 내가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지 아카데믹한 거는. 그래서 그런 아카데믹한 이런 뉴로사이언스는 뉴로사이언스 전공 박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학은 문학 예술학 박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돼 있게 수업을 하고 가리키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째 뭘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걸 갖고 생계부를 보고 어느 대학에 이렇게 분석하는 이제 컨설팅은 끝났다. 이렇게 지금 무조건 가리키고 배워야 되는 시기다. 그 안에서 로드맵이 나오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죠. 그게 준비해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로 탐색 활동이 다 이런 어떤 탐구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진로 역량이라든가 학업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진로 탐색 활동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고 봉사를 하고 이것이 내가 세미나를 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반장이 돼서 학생회장이 돼서 학생의 활동만 열심히 해서 그게 주도가 아니라 내가 그 교과 시간에 들어가서 굉장히 내가 그걸 재미 느끼면서 의미 있으면서 그 교과를 내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왜? 내 후년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진로 역량. 분명히 말씀을. 제가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과 그 개정사항 교육부에서 그거 말씀을 제가 드린 걸 아마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지금 유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간다.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공동체 역량은 기존의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저희처럼 잘 단연간 이렇게 하는 우리 선생들이나 입학사관관 이런 분들한테는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인성 그러면 너 인사 잘해라. 너 쓰레기 잘 주워. 인성이 바른 아이. 물론 중요한데 굉장히 좀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평가 항목 중 협업과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뉴로사이언스에 대해서 더 잘 아카데믹한 거를 AP에 해당하는 것을 잘 들었어. 그래서 내가 진로를 잘 하는 과정들이 보여. 물론 그 뉴로사이언스는 기초적인 그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역량의 물리에서 따와서 더 심화가 된 거야. 왜냐하면 탐구력으로 내가 더 발전시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에 관련되는 걸 더 하고 싶으니까. 뉴로사이언스를 들어서 나 혼자 그냥 뉴로사이언스를 잘 알아야지 해서 공부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지금의 시대에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서울대는 그런 학생들이 갔죠. 지금의 시대는 그런 학생들이 서울대 못 갑니다. 이건 지금의 하버드를 어떤 학생들이 가는지를 연구하고 가만히 보고 그 하버드 가는 학생들을 가리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똑같아요. 결국은. 아직 미국의 입학사관관제하고 지금 똑같이 가는 건데 한 가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생계부라는 게 있다는 것만 다르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것이 협업과 소통 능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동아리 활동, 쉽게 말하면 봉사 활동. 비교과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크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중심의 축이 기존에는 국영조사가 메인 것만 그 교육과정에서 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도 확장을 시키려면 탐구력, 그다음에 진로 접근 적합성 특히나 이걸 학업과 연결시켜서 확장을 시키려면 비교과로 오는 거예요. 동아리 봉사 프로젝트로 오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교과목 안으로 들어와서 진로 역량 속으로 가버리니까 교과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 일반 과목 말고 심화 과목에 대해서 듣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아니지. 교과목에서 충분히 진로 역량에 대해서 베이스가 마련이 되는 학생들은 어디로 오냐? 지금도 봉사 동아리 살아 있습니다. 정말 그 답답한 게 일부 이렇게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없어지지 않았냐?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는 없어지지 않았냐? 말씀하시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고요. 중심의 축이 좀 바뀌면서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그 교과목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자. 이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학생들이 이제 다 해야 하는 수시에서 이런 전형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을 보면 수능과 내신이 같이 가고 내신과 다시 말하면 수시와 뭐 정시가 그 중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마치 크로스오버가 될 듯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입시 자체가 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철저하게 중심을 잡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현 선생이 6개월, 1년 남겨놓고는 와도 저의 기술을, 저의 역량을 다 학생한테 쏟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중학교 3학년 때 목표를 잡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2년 정도, 3년 정도 준비를 해서 가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대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가 다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공동체 역량에서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금 잘 다시 맞춰서 설명을 이 문구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그런 거 아무런 감흥이 없죠. 근데 제가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선생이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왜 이렇게 오고 고교학점제하고는 어떻게 지금 연관이 되고 말씀을 드려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서론을 지금 대학교 어디 건국대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입학사정관대 선도 대학들이죠.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아주 옛날 2007년에 입학광고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동대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5개, 6개 대학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던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오면서 2017년 거가 너무 오래됐으니 이제는 고교학점제도 시작이 되니 2022년부터는 유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평가 요소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론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론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 세세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 다음에 바로 학업 영역 세부적인 영역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